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Chapter 16 일치와 화법, 특수구문 Unit 3 도치, 생략구문 함께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도치와 생략구문을 공부를 할 거예요. 보통 특수구문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죠.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니까 뭐 중요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자주 등장해요. 특히나 도치는 쉽게 말해서 어순이 바뀌는 경우인데요. 경우도 몇 가지가 되고요. 특히나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어법 문제로 상당히 많이 출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A. 도치 구문부터 갈게요. 1번. 강조를 위한 도치를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번은 목적어를 강조하는 경우예요. 말 그대로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그 뒤에 주어 동사는 위치를 바꾸냐? 안 바꿉니다. 첫 문장만 볼게요. What he said, I can't believe. 그가 말한 것을 나는 믿지 못한다. 원래 문장은 뭐겠어요? I can't believe what he said겠죠. 그런데 목적어인 what he said를 앞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주어 동사가 그대로 어순 변하지 않고 나와 있죠? 이런 겁니다. 문장 앞에 왔는데 목적어인 경우에는 주어 동사 어순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알겠죠? 2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어를 강조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형용사 보어를 문장 제일 처음에 위치시키고 그 뒤에 동사 주어의 어순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어 동사의 어순을 바꿔버린 거죠. 반드시 어순을 바꿔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구문입니다. 문장을 한번 볼게요. Great was my sadness. 컸다. 나의 슬픔은. 여러분, great라는 단어의 품사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보어가 지금 문장 제일 처음에 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형태입니까? 동사, 주어가 따라 나왔죠. 이렇게 보어가 문장 제일 처음에 강조돼서 앞으로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동사, 주어의 순서를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자, 3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도치의 경우가 되겠죠.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문장 제일 처음에 쓰고 뒤에 반드시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이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do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제와 수도 반드시 맞춰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동사에서? do 동사에서.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Not a single word did he say. 한마디도 그는 말하지 않았다. 자, 제일 처음에 온 것이 not a single word. Not a single word가 문장 제일 처음에 왔어요. 뒤에 어순은요. Did he say가 왔습니다. 자, say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said he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do가 필요한 건데 여기서 과거이기 때문에 did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 say는 당연히 원형의 형태로 나와줘야 되겠죠. 조심하십시오. 한번 쓰면서 여러분이 직접 연습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hardly가 들어간 문장을 보겠습니다. Hardly could I believe my eyes.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나의 눈을. 자, 여러분,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게 라는 뜻의 부정의 의미의 부사잖아요. 그렇죠? 뒤에 I could believe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could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Could I believe. 그래서 hardly could I believe my eyes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조심해야 될 거는요. hardly 뒤에 could를 또 여기에 couldn't라고 쓰는 친구들이 영작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hardly 안에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 그 뒤에는 다시 또 하나의 부정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요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Not only did it show up late,
but he also forgot his bag. 그는 늦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가방도 잊었다. Not only A but also B는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뜻이 어떻게 되죠? A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에 부정어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도치 구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show up 이라고 하면 등장하다, 나타나다 라는 뜻의 표현이고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가 주어 he 앞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괜찮죠? 자, 마지막 예문을 보겠습니다. No sooner A than B. 자, 이 표현 아시나요? 쉽게 해석해서 A 하자마자 B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이건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요. A, B 자리에 들어가는 시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A 자리에 들어가는 시제를 보니까 had walked예요. had 플러스 pp입니다. 과거 완료죠? 자, 그럼 B 자리에 들어가는 시제를 보세요. rang입니다. 과거 시제죠. 자, 하나는 과거 완료고 하나는 과거입니다. 뭐가 먼저 일어난 건가요? 당연히 A의 had walked가 먼저 일어난 거죠. 과거 완료니까. 이해돼요? 즉, A 하자마자 B 하다. 뭐가 먼저 일어났고 뭐가 나중인지만 확인하면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볼게요. No sooner had I walked through the door than the phone rang. 내가 문을 지나가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No sooner가 부정어니까 동사 had walked의 had가 주어 I 앞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문장도 만약에 교과서에 나와 있다. 그럼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기에 참 좋아하시겠죠. 자, 아래 참고 부분에 나온 문장을 보세요. Only then did I understand what she meant. 그때가 되어서야 나는 이해했다. 그녀의 말을. Only then은 부정의 뜻은 아니지만 강조의 의미로 충분히 문장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는 반드시 동사 주어의 어순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지금 이 문장의 동사가 understand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를 주어 I 앞에 써서 did I understand로 쓰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4번을 보겠습니다.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 처음에 오는 경우에 뒤에 어순이 동사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문장을 보세요. Down came the rain. 비가 쏟아졌다. 여러분 여기 문장에서의 down은요. 부사입니다. 아래로라는 뜻이죠. 그런데 뒤에 동사 came이 왔어요. 어라? 그런데 came은 일반 동사인데도 앞으로 왔네요? 이게 앞에서 배운 거랑 조금 다른 점이에요. 자, 이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도치를 볼게요. 1번에 보면 there 또는 here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there는요, 명사인가요?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없죠. 어려운 말로 there는 우리 유도 부사라고 합니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뒤에 어순이 동사 주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 구문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로 사실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주어가 어디 있어요? 뭐 뒤에 있어요? 동사 뒤에 있어요. 문장 보겠습니다. There were some old portraits on the wall. 있었다. 몇 점의 오랜 초상화들이 벽에. There were까지만 해석하면 있었다가 되죠. 주어는 어디 있나요? 뒤에 있어요. Some old portraits. 복수죠? 그래서 동사가 were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문제 내기 좋죠? There was냐? There were.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2번을 가면요. 나도 그래 라고 말할 때 우리 so am I, so can I, so do I 이런 표현 쓰는 경우 있죠. 앞의 동사를 어떤 동사로 쓰느냐? 만약에 앞의 동사가 비동사면 so am I, 과거라면 so was I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일반 동사로 썼으면
so do I. 과거면은 so did I.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반대로 나도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so가 아닌 neither를 쓰겠죠. 그래서 neither am I, neither do I, neither can 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물론 과거라면 neither was I, neither did I, neither could I. 그쵸?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두 번째 문장만 보겠습니다. Tom didn't want to go there. Neither did Sam. 톰은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샘도 그러지 않았다. 앞에서 지금 didn't want라고 썼기 때문에 뒤에도 neither did Sam 이렇게 썼죠. 왜 did가 나오는지 알겠죠? 일반 동사하고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B로 넘어가면 이제 생략 구문이 나오는데요. 도치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1번에 보면 반복되는 어구의 생략인데요. 우리는 두 번째 문장만 보겠습니다. Some people go to the mountains, others to the seaside. 일부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해변으로 간다. 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나요? others 뒤에 go라는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죠. 왜? 앞쪽에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자, 2번은 중요합니다. 부사절 속에 주어 동사가 한꺼번에 생략이 되는 경우예요. 다시 한번. 부사절 속에 주어 동사가 한꺼번에 생략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략되는 주어 동사의 주어는 주절과 같은 주어이고 동사는 비동사이다. 다시 한번요. 생략되는 주어 동사의 주어는 주절과 같은 주어이고 동사는 비동사이다. 문장을 볼까요? Work hard while you are young. 이 부분에서 you are가 한꺼번에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work hard while young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해라 젊을 때. 생략된 주어 동사를 보세요. 명령문이니까 당연히 you가 주어일 것이고 동사는 are로 비동사입니다. 없다면 while young 이렇게 두 개만 남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두 번째 예문에서는 뒤에 나오는 if it is necessary 보이죠? it is를 한꺼번에 생략해서 if necessary 그냥 이거를 하나의 표현이라고 기억해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관용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세 번째 문장을 보세요. Though he is poor 에서 지금 he is를 생략을 하면 though poor, he is generous. 가난하지만 그는 관대하다. 생략된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고 동사는 비동사. 확인되죠? 자, 3번에 관계사의 생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관계대명사를 공부하면서 한번 제대로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고 나머지 하나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한꺼번에 생략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뒤에 분사와 같은 형용사가 바로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문장만 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that was painted by Van Gogh. 자, 보시면 that was가 한꺼번에 생략이 되면 Look at the picture painted by Van Gogh. 저 그림을 봐라. 반 고흐에 의해 그려진.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인 that was가 한꺼번에 생략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의 명사 the pictures를 바로 뒤에서 뭐가 연결을 해줍니까? painted. 그려진 그림. 그렇죠? 과거 분사 형태인 즉 형용사가 수식해주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자연스럽죠? 이해되시죠? 4번에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되는 경우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첫 문장만 볼게요. I believe that she is not guilty. 여기에서 that을 없애서 I believe she is not guilty. 이렇게만 써도 괜찮죠? that 생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5번의 관용적인 생략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들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1번. 도치는 문장 처음에 주어가 아닌 다른 것을 위치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부정어나 only 구가 문장의 처음에 위치할 때는 반드시 뒤에 동사 플러스 주어의 어순을 쓰고 이는 학교 내신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2번. 부사절에서 주어 동사가 한꺼번에 생략되는 경우는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고 비동사가 쓰이는 경우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됐죠? 아직 확실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꼭 복습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열심히 공부하도록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